안녕하세요. 4일차 강의를 맡은 장윤진입니다. 자료부터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비활성화되었거든요. 자, 사장님들, 인체 독소 파트 사장님들, 최근 78쪽인데 펴실래요? 자, 어제까지 면역에 관계되는 면역 기능 분석 보고서에 이어서 인체 독소 분석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걸 딱 보시면 그냥 이 부분에서는 인체의 대사 과정 중에서 대사되지 않고 남은 내 몸에 독소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걸 달락달락 나누어서 자극성 음료, 전자기파 복사, 알카로이드, 농약, 유독 잔유물 이렇게 네 파트가 나와 있는데 자극성 음료는 사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탄산 음료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시중에 파는 음료들 그런 것들 착색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많은 음료들을 먹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지인데 특히 이쪽 부분에서 음료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노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이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음료들을 어떤 걸 먹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대부분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염이나 소화장애나 또 대부분 음식 안에 음료 안에 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파 복사, 저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 복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자 분석기 중에서 제일 슬펐던 부분이 인체 독소 파트가 높게 나왔다는 게 제가 제일 슬펐어요. 왜냐하면 독소 부분은 사실 몸 안에 한번 우리 몸에 돌았던 독소가 밖으로 사실 이게 배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배설되지 않고 그냥 내 몸에 남아있다면 이것들을 사실 빼내는 방법들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자기파 복사가 저는 빨간 색깔이 나왔고 농약 유독 잔유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별로 높지가 않았거든요. 야채를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기파 복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분은 TV 앞에 특히 70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전자기파 복사가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기요를 쓰시거나 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인들이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특별하게 외출을 안 하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TV 바로 앞에서 뭐,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 되게 계세요, 보면. 또 TV 켜놓고 주무실 때 또 TV 보다가 주무시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TV를 앞에 켜놓고 또 휴대폰을 또 앞에 유튜브 정말 많이 영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켜놓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전자기파 복사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 이래서 시력이나 생식기, 신경계 쪽으로 대부분 문제가 오고 그리고 알카로이드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한테 이게 대부분 나타나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와이프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그 와이프가 담배를 안 피워도 담배를 피는 어떤 공간에서 배우자나 같이 있다면 대부분 보면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주고 그리고 농약 유독 잔유물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 야채나 과일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농약 유독 잔유물이 생기게 되는데 개중에 보면 이게 완전 제로로 이렇게 연두 색깔로 이렇게 아주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이분은 보니까 조금 높은데 대부분 이게 유독물이 조금 높게 나오고 대부분 보면 한국인들은 노란 색깔이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파랗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제처럼 연두 색깔 나오는 사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모르고 도대체 어떤 야채 과일을 드시길래 이렇게 연두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고객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 연두 색깔이 나오길래 저 야채 안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채 안 먹는다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야채를 안 먹으면 이게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또 이게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보면요. 그 사람 식단이 완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 사람은 체질이 거의 산성 체질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pH 밸런스의 그 파트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농약 잔유물 쪽이 요즘은 굉장히 높아요. 노란 색깔, 심지어 빨간 색깔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분비계 쪽에 문제가 오는데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내분비계 쪽은 호르몬과 관계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자 감소나 정자 기형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자들도 말할 것 없이 여성 호르몬 쪽에 문제가 온다든지 성조수증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농약 중에서도 지용성 농약 같은 경우는 수용성은 사실 비가 오면 다 이렇게 씻겨 내려버리는데 지용성 같은 경우는 잎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농약 중에서도 지용성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그 있는 채로 우리 과일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미끄덕미끄덕 하는 게 대부분 농약 중에서 지용성 농약에 포함된 거예요. 그건 비가 와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코스피어 세제를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그죠? 깨끗하게 세척을 안 하고 그냥 먹을 시에는 이 지용성 농약, 이게 우리 몸 안에 지방에 침전되어서 지방 독으로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 거, 체지방을 없애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되는 거, 이게 정확한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중금속 분석 보고서. 지금 계속 이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중금속에 관련된 이 그래프가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 해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 중에는 이렇게 몸에 근육통이 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와요. 근데 제일 위에 보면 납 부분에서 이 부분 조금 덜 심한데 납이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공기나 또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공기가 수질 오염 때문에 사실 이런 중금속 문제가 되게 많은데, 납은 보통 납이 노랗게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가 치아에 아말감이나 이런 치료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고, 딴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비소 파트에도 보면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농약, 그러니까 야채 과일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성장 부진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 파트. 자, 그리고 기본 체질인데, 기본 체질에서는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밑에 pH 밸런스, pH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몸은 항상 이 중간 연두 색깔, 우리 혈액은 늘 pH 7.38이라는 이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 줘야 돼요. 이게 연두 색깔, 여기 중간이 우리 혈액으로 말했을 때는 pH 7.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알칼리에 속하거든요. 끝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강알칼리. 자,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산성 체질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산성 체질이 된다 하는 거는 내 몸이 산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산성화돼 간 장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이게 더 심해지면 암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증이 있다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암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성 체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칼슘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칼슘은 알칼리 중에서도 강알칼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액을 항상 pH 밸런스 7.38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혈액이 산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pH 7.38을 항상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항상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 혈액에 칼슘이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뼈를 이루는 것들에 칼슘과 관계된 것들이 거의 99%가 사용된다면 1% 정도는 우리가 혈액에 녹여져서 우리 몸에 이 체질을 약 알칼리로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사장님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칼슘을 권유해 주면 좋고, 자, 계속 위로 올라갈게요. 자, 수분 결핍 쪽에 만약에 수분 결핍이 이 사람 정상인데 대부분 이게 왼쪽으로 와서 노란불이나 이렇게 낮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결핍이 오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밤에 잠을 깊게 못 자는 거예요. 숙면을 못 취하는 사람, 잠을 계속 늦게 자는 사람, 자, 불면증, 그리고 갱년기 왔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수분 결핍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은 그냥 수분 결핍이라도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지속적인 어떤 잠자는 습관, 물 마시는 습관에 있어. 근데 물보다도 잠이 보니까 원인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수분 결핍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장 쪽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응력, 내력 이 파트가 만약에 그래프가 움직인다 이럴 때는 보통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거나
숙면을 못 취하거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상태가 아마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몸의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막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자기 몸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들에 그 양이 넘쳐날 때 사람이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거 될 대로 됐으면 이런 마음 드는 거. 그 사장님 요즘 뭔가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그런 분들이 반응력, 매력 이게 그래프가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리고 알러지 분석 보고서에서는 사장님들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자,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도 언제 이걸 제가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달인데 만약에 이게 한 4월 달 정도 했을 때는 이 사람 알러지가 있을 경우는 꽃가루 알러지가 이게 색깔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꼼꼼하게 하진 않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래프가 막 움직여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여기서 니 꽃가루 알러지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월 달에는 얘기하면 없다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짚으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알러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정세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니까 늘 면역력에 관계되는 것들을 드시고 관리하세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참고로 이걸 아셔야 돼요. 알러지 파트에서 색깔이 많이 움직인다. 자, 이 사람은 피부 알러지 어떠한 형태의 호전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뭐 TR0을 하거나 점프 스타트를 하거나 해독을 하거나 어떤 식품을 드실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유스킨 제품을 들어갔을 때 피부 파트에 알러지가 있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은 대부분 이 피부 표피는 알칼리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약산성 제품이 피부에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들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죠? 뭐 붓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 체질이 어떻네라는 걸 사장님들이 참고로 아시면 돼요. 자, 다음 파트. 비만증. 자, 비만증에서는 사장님, 내가 TR90과 관계된 것들을 이 사람한테 권하고 싶다. 자, 앞에 혈류순환계부터 시작해서 산성체질이고 계속 문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비만증에서 이 사람이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 쪽에 노랗게 지금 불이 왔는 거예요. 자, 이러면 TR90을 권해드린 게 가장 좋은데, 자,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라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용어는 어렵지만 먹은 만큼 내가 못 튀어내는 거라. 아침에 설거지하면 아침에 청소하고 점심 때 밥 먹으면 점심 때 설거지하고 저녁 때 먹으면 저녁에 설거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설거지 아침에 안 해놓은 거 점심 때 몰아놓고 점심 때 안 해놓은 걸 밤에 몰아놨다가 한목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365일, 2년, 3년, 10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이 찌는 게 1년에 1kg가 쪄서 10년에 10kg가 찌는 게 우리 몸의 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비유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 몸이 될 대로 됐구나 뭐. 그래서 집이 항상 추운 이렇게 지저분한 집은 항상 지저분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게 내 몸의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정상 지질 대사 개수가 이분 지금 노란불이 왼쪽으로 왔잖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부터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완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정상 지질 대사 개수가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는 것들, 이런 체질이 되었다는 자체가 되게 노화잖아, 노화. 잘 못 튀어낸다. 자, 이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일반 시중의 제품들로 사실 가능한 제품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면요. 저는 비정상 지질 대사 개수가 저도 노랬거든요. 그리고 밑에 갈색 지방 조직도 노랬어요, 보면요. 그게 지금 현재 다 정상이에요, 보면요. 제가 끝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비정상 지질 대사 개수는 먹은 만큼 못 튀어낸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갈색 지방 조직 이상 개수. 자, 갈색 지방은 한마디로 우리가 착한 지방이라고도 하거든요. 칼로리와 지방을 태우는 착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갈색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철분을 다량 함유하면서 갈색의 미토콘드리아가 다수 존재하고 있더래요. 갈색 지방 조직에는. 그래서 얘는 보니까 에너지를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잘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갈색 지방이 있으면 몸에 열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지방이 잘 태워지는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색 지방이 낮다는 건 이 사람 지금 정상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왼쪽으로 노란색까지 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갈색 지방이 적다는 건 반대로 백색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자, 백색 지방이라 하면 뭐냐면 에너지 저장을 위한 지방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태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못 내잖아요. 우리 차로 말하면 차에 엔진이 없는 거야. 차에 엔진이 다 벤츠면 뭐예요? 안에 엔진이 없는데. 갈색 지방은 벤츠인데 안에 어떻게 돼요? 엔진 있는 거예요. 엔진. 그죠? 엔진 있는 그 벤츠 차 같은 몸이 어떻게 돼요? 갈색 지방 조직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장님들 TR90 얘기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지? 자, 피부 분석 보고서 볼게요. 자, 피부 분석 보고서에서는 사장님들이 제일 강조한 게 여기서 유스킨 얘기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오늘 다 얘기는 못하는데 유스킨 접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품으로는 우리가 제품 먹었을 때 피부에 제일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 느끼는 제품 중에 유스스펜이잖아요. 우리 한 달을 먹어도 피부가 굉장히 환해지는 것들을 사장님들 느끼시죠. 그죠? 자, 첫 번째 피부 활성산소 지수. 내 몸의 피부가 활성산소가 많이 발현된다. 이게 많이 생성된다. 노화의 가장 주범이죠. 그죠? 자, 그러면 피부도 많이 예민해지겠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단락에서 핵심인 거예요.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피부가 점점 지금보다도 점점 노화가 되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항산화와 관계되는 제품들, 그죠? 피부 면역을 올려주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보면 피부 콜라겐 지수, 그죠? 이거는 사장님들 아시잖아요. 콜라겐. 뒤에 가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부 지방 지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지방 지수 쪽에 그래프가 움직인다. 이럴 때는 피지나 이런 것들이 많고 지방이 많고 피부가 좀 분들거려요. 밑은 당기고. 그래서 피부가 좀 두껍고 모공이 크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타입이. 자, 그리고 피부 면역 지수가 떨어지면 생기는 게 대부분 알러지나 트러블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피부 수분 지수가 떨어지는 거 대부분 수면 부족도 관계되지만 대부분 갱년기가 괜찮았는데 갱년기가 돌입하면서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수면이 부족하면서 잠이 부족하면서 수분 부족까지 이렇게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수분 유실량, 피부 수분 지수 같은 경우 내 몸 자체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내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다면 피부 수분 유실량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 내 피부가 유실되는 거. 자, 그 예로는 뭐냐면 내가 사우나를 간다거나 사우나가 땀을 막 낸다거나 막 세안제나 이런 것들 알카리화된 알카리성 세안제를 많이 써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중요한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는 부분. 그죠? 자, 그럴 때 피부 수분 유실량에 문제가 생긴다.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피부 수분 지수하고 이 똑같은 수분 나오는 게 뭐야? 이런데 피부 수분 지수는 내 몸 안에 신체, 호르몬이나 내 몸 안에서 문제. 물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거, 잠 이런 거 관계되는 거, 피부 수분 유실량 어떤 외부 환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피부 적혈 지수. 적혈 지수 쪽에 그래프가 움직이잖아요. 자, 이게 높게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얼굴 세안하고 난 뒤에도 그렇고 사우나 하고 난 뒤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피부가 항상 좀 예민하게 약간 불그스름하죠. 뭘 발라도 좀 따끔거리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적혈 지수가 높을 때 적혈 지수가 높다는 피부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알카리화가 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약산성 제품이 들어갈 때는 약간 따끔거릴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하고 그렇죠 이렇게 공감대만 형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 탄성 쪽 그리고 피부 멜라닌 지수가 지금 노랗게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부 표피에서 제일 밑에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멜라닌 색소가 막 활성화되는 피부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선크림과 화이트닝 이거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피부 각질 말 그대로 각질인 거 어떻게 돼요? 눈밑습바 기본이고 팩 제품들이잖아. 자, 이 한 페이지를 갖고도 뉴스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눈 분석 보고서 여기서 눈꺼풀 처지, 눈주름, 콜라겐 그냥 그대로 이거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크서클 있나 없나? 있제. 림프간 폐쇄, 림프간이 폐쇄되면 어떻게 돼요? 림프 순환이 안 되니까 부종이나 염증이 온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피부 늘어지고 부종이 있는 거. 있나 하면 뭐 없다고 뭐 딱 잡아떼는 사람들도 뭐 있으면 그러냐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거기서 막 싸우고 하시지 말고 본인이 없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밑에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자, 눈세포 활성도와 시각피로. 이거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자, 이 사람 지금 정상이에요. 근데 눈세포 활성도가 오른쪽으로
높게 이렇게 노란 색깔 나오신 분들 있거든요. 자, 시각 피로와 함께. 자, 눈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나는 스마트폰도 전혀 안 한다. 컴퓨터도 전혀 안 한다. TV도 전혀 안 본다. 책도 안 본다. 자, 이런데도 만약에 눈세포 활성도가 시각 피로가 노란 색깔에서 오른쪽에 막 움직인다. 자, 이 사람은 그냥 안과의 내방에서 안구 검사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눈이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눈이 피곤하겠죠. 자, 이럴 때는 대부분 눈 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 보면. 우리가 차를 시동을 걸지도 않았는데 차가 뜨겁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데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 그냥 백내장이 온다든지 녹내장이 온다든지 안구와 관계되는 게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이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꼭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꾸 우리 손 안에서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콜라겐. 여러분들 콜라겐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세포하고 세포가 접착할 수 있는 접착식 역할. 단 예로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를 딱 뽑아보면 그게 하얀 게 보이죠. 그게 콜라겐이거든요. 자, 콜라겐이 부족하면 붙어 있어야 될 게 안 붙어 있고 다 떨어졌을 때 그거를 눈부터 요 비뇨기관까지 상상을 해봐요. 눈도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으니까 딱 조리개가 쫀쫀하게 쪼아줘야 되는데 못 쪼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시력 쪽에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시 같은 게 오는 거잖아. 원시. 대부분 이게 콜라겐 쪽에 보면 눈파트에서 이게 떨어진 부분 대부분 뭐 건시야 원래 안경 이거는 젊은 사람들 끼지만 원시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돋보기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이거는 콜라겐 파트하고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치아는 잇몸이나 이런 것들 콜라겐하고 관계 있고 자 이렇게 쫙 보다가 순환기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분비기관이라고 내분비계의 갑산성하고 부신 나왔던 그 파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콜라겐 파트도 안 좋게 나와요. 자, 순환기관 계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관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콜라겐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세포들의 건강 상태, 쫀쫀한 거, 그 상태, 피부가 이렇게 쫀쫀하게 딱 쪼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사이로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면서 염증도 생기고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지방대사, 비만증하고 관계 있는 게 지방대사잖아요. 이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사에 관계되는 세포가 느슨하게 퍼들어져서 내 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겠죠. 그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태. 자,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봐야 되는 부분 중에서도 비뇨기관. 이 요식은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 물으시지 말고요. 극하면 있어도 이따 하는 여자 없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보통 불이 켜지면 요실금이나 방광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질염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떼워줘요. 그냥. 그러면 그냥 네가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시지 말라고. 그죠?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나 요로 쪽 문제 이런 것들 오겠죠. 그죠?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경락은 안 하고요. 자, 맥박과 뇌혈관 부분. 그냥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중풍지수 보면서 이게 움직인다.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 대부분 이게 문제가 되면 뇌졸중 환자나 혈류순환계에 좀 문제가 되겠죠. 뇌혈류 공급 상태가 안 좋거나 이게 이제 앞에 다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자, 뭐 맥박약 이런 것도 우리가 1분에 우리가 60회에서 한 90회 정도 맥박이 뛰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좋지 않다거나 이제 그것들 얘기해 주는 거고 심장 주변의 혈관 저항 심장 주변에 뭔가 그 혈관에서 이 혈액이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겠죠. 앞에 혈류순환계하고 다 연관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뇌혈관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읽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혈액의 지질 파트도 또 크게 얘기하실 게 없는 게 앞에 혈류순환계 하면서 다 이게 총칭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고밀도 지질 단백질하고 저밀도 지질 단백질 이 파트가 우리가 LDL, HDL 들어봤죠, 그죠? 고밀도는 HDL, 저밀도는 LDL. 뭐 착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걸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남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전립선 부분에 분석 보고서 공부하려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시는데 이 파트를 보시려고 끝까지 참아요. 이게 상태가 어떤 거 싶어서 가지고.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80% 차지할 만큼 되게 중요한 부위거든요. 자, 전립선 정생도는 한마디로 전립선 비대증과 비대증이라고 사장님들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자, 전립선 비대라 하면 이 그림에 나오듯이 여기 보면 오줌 줄기가 있잖아요. 요도관. 오줌 줄기가 있는데 옆에 노랗게 몽글몽글하게 있는 요게 전립선 비대인데 나이가 들므로서 이 전립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옆에 오른쪽이 엄청 커졌죠. 이러다 보니까 오줌 나오는 오줌 줄기 요도관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심해지면 소변이 이렇게 역류예요. 역류. 역류해서 나중에 신장까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여자들은 이거 함부로 보는데 남자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자라면 아세요. 그래서 이게 40대 초반부터 해서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심해지는데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 부인과 조금 이따 합니다. 정승현 사장님. 60대는 60%.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강력한 게 뭐예요? 프로스테트 포뮬러. 자,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 수면 장애 오고 칼슘 유실량이 많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파트가 문제라서 문제가 온다는 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남성 제품으로 프로스테트 포뮬러 또 이런 전립선이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 남성 갱년기가 돌입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베닉스2 남자를 더 남자답게 해주는 베닉스2 그죠? 보내드리면 되겠죠. 자, 전립선 칼슘화도는 이게 진행되면 대부분 요로 결석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요. 자, 전립선 칼슘화도가 진행이 되면 이게 전립선 염증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립선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 보면 비뇨기과 질환의 그 25%에서 30% 정도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들이 와요. 보면요. 전립선 염증이 생기면 남자들 뭐 아시는 분들 알까요? 염증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남성 성기능. 자, 남성 성기능.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자, 남성 호르몬은 이게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고안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만약에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대부분 성욕 감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줄 모르고 우리 남자가 바람 피우나 왜 그러나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어머니란다. 사장님들. 자, 성욕 감퇴, 발기력 저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액량이 감소해요. 이 정액량은 이 사람의 건강의 지표예요.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물론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이걸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액량에 관계되는 거 뒤에 가서 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량이 주니까 당연히 사정량도 줄고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수면장애 오고 이런 것들 대부분 남성 갱년기가 겪어야 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테스토스테론하고 관계되는 게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생식기 발육하고 관계되거든요. 자, 생식기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 고안의 발육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고안. 이 고안에 어떻게 돼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발기 전달 물질. 발기 전달 물질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발기 전달 물질은 동맥이 확장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발기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발기 전달할 때 필요한 물질은 뭐겠어요? 혈액순환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이 발기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발기부전이 와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혈액 안에 설탕물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발기 안 돼요. 당뇨 환자인데 발기된다?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죠? 그건 참고로 어렵다고 하네요. 보통. 자, 다음 파트 보겠어요. 자, 정자와 정액. 자, 정자와 정액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5, 60대가 되어도 남성 고안에서 정자와 정액이 계속 만들어진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남성의 건강 지표도 되지만 만약에 남자가 사정했을 때 남자의 정액이 20대나 70대, 20대가 사정했는 정액이라고 임신되고 70대가 사정했는 정액이라고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래요. 동일하대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보면요. 남자는 70이 되어도 밥숟가락 걸림이 있으면 애기 놓을 수 있다 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관계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애기까지 놓을 수 있대요. 그죠? 남자는 어떻게 돼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도 보면 여자는 50대 되면 거의 폐경이 되지만 남자들은 안 그렇대요.
자, 그래서 정액 위에 볼게요. 정액량이 문제가 생긴다. 남자 빈뇨기 관련 건강의 지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액화 시간도 그렇고 정자 수량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정자 활률, 정자의 활동성. 자, 이런 것 활동성이 문제 있다. 전립선염이나 특히 면역이 떨어질 때도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이 잠을 깊이 있게 못 자면 성기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보면. 그래서 잠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 자, 남성분들 끝났고 이제 여성. 자, 부인과. 부인과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그죠? 여성 호르몬. 자, 부인과에서는 우리가 다뤄야 되고 그냥 여성 호르몬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줄어들면 보통 여성 호르몬들 줄어들면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수면 장애부터 해가 오고 안면 홍조 뭐 이런 부분들부터 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성선 자극 호르몬 이게 생식기 발육하고도 된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만약에 떨어져서 왼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된다. 대부분 성기능 장애나 안면 홍조 그리고 발한 뭐 그리고 폐경기 현상 이런 것들이 빨리 당겨져요. 자, 이런 것도 대부분 숙면, 잠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롤락틴은 성행위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지면 성욕구가 없대요. 여자들이. 그래서 또 보면 월경불순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가임기 여성들이 그런 문제가 오면 자, 그리고 성행위와 조금 관계 있다니까 대부분 이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질이 건조하다든지 분비물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질염 개수, 골반 염증 질환 개수 이렇게 노랗게 되면 병원에 검사하셔야 되죠. 대부분 관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 우리 보면 콜라겐이 얼굴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여자들 생식기 부분도 콜라겐이 빠지면서 피부가 탄력이 없고 얇아지기 시작해요.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게 세균들이 번식하고 약산성의 어떤 그 환경을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세균이 잘 잦아요. 그래서 좀 잠 좀 못 자고 피곤하면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 문제가 굉장히 생겨요. 그래서 여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어떤 관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그 문제가 생긴다고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제품들 드시면 되고 자궁경부염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낭종 개수 이게 오른쪽으로 노랗게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이 노랗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부인과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낭종이 태어날 때부터 조그맣게 그냥 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노랗게 나오거든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엄마를 만나려고 대구에 왔다가 이 검사를 했는데 그분이 아가씨이군요. 그때 이 아가씨가 노랗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병원에 그냥 산부인과 한번 가보시라면서 아가씨들이 난소에 이게 낭종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신과 관계된 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난소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들이. 그래서 갔는데 진짜 그 혹이 있어서 대구 와서 수술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소 낭종 개수가 이렇게 노란 색깔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행히 가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 분석 보고서에서는 사실은 이거 저희들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막 이렇게 깊게 보시지 말고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자, 유방은 호르몬하고도 굉장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많이 뭐 노란 색깔이나 이렇게 막 흔들린 분들 사실 거의 없는데 이쪽이 많이 흔들린다. 정기검진 받으러 그냥 보내세요. 보면 그거 갔다 와가지고 어떠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맞는 제품들을 권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유방 파트는. 유방은 만약에 뭔가 이게 문제가 되면 전이도 굉장히 빠른 곳이 유방이에요. 그죠? 자, 월경주기는 대부분 이게 흔들리는 것들이 대부분 비만이나 깊은 숙면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처음에 할 때 생리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다 물어보잖아요. 자, 그 파트에서 생리통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문진과 통해서 이것들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최종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보시면 사장님 보면 양자 측정 종합 분석 보고서 자, 여기서 보면 신장 기능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보면 많이 주의해야 할 거, 우리가 분석 보고서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건데 많이 주의해야 할 것 하면서 보면 신장 기능에 요산 지수라고 나왔거든요. 요산 지수. 그리고 이제 콜라겐, 지방 대사와 관계되는 거. 살이 잘 안 빠진 체질이 되었네. 우리 이 한 장을 보고서도 이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보니까 당연히 신장이 안 좋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혈액의 점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혈액의 점도도 높고 혈액의 지질도 있고 혈액의 찌꺼기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의 저항력도 많은데 혈관의 저항력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고혈압이나 이런 혈관과 관계되는 질환들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위장 흡수 기능 개수, 소장 흡수 기능 개수. 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건 이 사람 몸에 독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 해독파트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신장도 결론은 신장 부분에 좀 전에 위에 안 좋다고 나오는 게 대부분 이게 보니까 혈액의 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장에까지 가요. 다 꽉꽉꽉꽉 찼잖아, 지금. 자, 그래서 지방간까지 있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지방간까지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혈청중 담즙산. 자, 이러면 이 사람 고기, 육류종 엄청 좋아하겠네. 다 나오는 거야. 이 신장어도 다, 신장 안 좋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고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채도 야채지만 달달한 과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뼈 밀도, 뼈에 관계되는 거 이만큼 안 좋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혈압도 혈압이지만 이 당뇨도 굳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자, 이 사람은 차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혈압이나 당뇨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자, 체질은 봐요. 칼슘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당연히 뒤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pH 밸런스 어떻게 돼요? 산성 체질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미량원소 칼슘 당연히 부족하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보면요. 원인과 어떤 결과가 짝짝짝짝 이 결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우리가 이 전체를 오늘 박성사님 강의 들으셨잖아요. 오전에. 그죠? 모닝스쿨에서. 이것들을 한목에 내가 싹 어떻게 내 피부란다. 내 몸의 체질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뒤엎어 보겠다. 트랜스포메이션 시켜 보겠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해드린 게 TR90.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 클렌징. 그죠? 그리고 간을 해독하는 거, 세포 디톡스 하는 거, 이런 방법들. 자, 막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고 먹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들고 가서 수치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는 일단 재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양자 분석기 갖고 가서 재세요. 그냥 재시고 혈류순환 파트만 제대로만 잘 푸시어도 뒤에 그러고 우리 몸 그리는 것만 잘 그려도 뒤에서 그냥 쭉쭉쭉쭉 결과치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잊어줘도 모르겠다. 근데 칼슘 부족으로 나타났으니까 막 혈류 이쪽이 문제고 나 잘 모르겠네 이러면 뭐 딴 거 다 모르겠다면 그냥 유수스펜 권하시고 칼슘 권하셔도 사장님 한 달 후에 수치가 완전 바뀌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양자 분석기 위에 처방을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조금 이게 다져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가셔야 예를 들면 유수스펜도 몽권해드리고 TR90도 몽권해드린다. 자, 그러면 칼슘 하나만 좋아져도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볼게요. 자, 칼슘 하나만 제대로 3개월만 제대로 드셔도 칼슘 유실량, 골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오스테오칼신, 인슐린 분비 개수, 혈당 개수, 요당 개수, 칼슘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밑에 pH 밸런스까지 몇 개의 항목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사장님 칼슘 하나라도 그분한테 권하세요. 그분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자, 그분이 그렇게 해서 확신이 생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또 판이 달라지겠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들 요걸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제 유방암 환자, 제 고객 중에. 자, 밑으로, 위로는 보면 이 사람 지금 현재 상태가 4개 빼고 다 좋은 거. 이거 보면, 사장님 우리 이거 검사하고 나면 비포에 대한 이게 분석 보고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보면 우리가 앞에서 검사하게 했던 것들 중에 노랗고 노란 색깔, 옐로우하고 빨간 색깔 나왔던 부분 있죠. 이게 우리가 파란 색깔이나 연두로 가게 되면 이 항목에서 한 칸 한 칸씩 사라져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보면 혈류순환계부터 해가 위장, 대장, 설계,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 유방암 환자였는데 가슴샘 분비계수하고 이쪽이 안 좋았거든요. 그 양쪽이 안 좋았어요. 면역지수 파트에서도. 저도 그때만 해도 이거 양자를 첨비화가 초보였는데 이 사람이 바디바 하나로 제가 인연이 되었는데 바디바 하나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다가 뭐 자연스럽게 건강 얘기를 하니까 임신 애기 놓고 이제 애기 이제 한 2, 3개월 됐나 아주 어릴 때 제가 갔거든요. 애기한테 약산성 바디바 쓰면 좋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드셨어요? 하니까 더블엑스 먹었다 하더라고, 계속.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더블엑스가 나쁘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 종합영양제 좋아요. 자, 그런데 물론 그거 먹고 있는 거 애기한테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임신 후에, 그죠? 임신하면서 계속 갔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양자를 한번 재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나왔는데, 그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거든요. 집사님, 저 유방암이래요. 3기래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병원에 가서 항암 받고 하면서 또 우리가 파마넥스에서 권하는 제품들, 그죠? 티거린, 레시맥스, PCC,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세이크. 요거는 이제 항암하는 단계에서 제가 같이 권했던 것들이고, 유스스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우리가 항암하고 방사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권했는데, 제가 이 사람 만나면서 진짜 놀라웠던 것들은 이제 항암을 하려고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니까 항암을 못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도 맞아야 된다 하지만 그걸 계속 맞을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 해서 제가 그때 권해드렸는 게 어차피 그 사람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쉐이크를 끼니마다 밥 먹고 간식처럼 먹으라고 그랬어요. 밥을 못 먹을 때는 그걸 밥처럼 먹고, 그리고 중간중간 프로틴을 먹었는데 막 너무 이제 잘 못 드시고 하니까. 근데 그게 참 효자였는 게, 지스리도 봤다. 그때 같이 먹었다. 같이 먹었는데 진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다 끝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항암하고 오면 몸이 다시 걸레가 되고 다시 이것들로 몸을 다시 도와서 또 항암하고 오면 또 몸이 걸레가 되어서 또 이렇게 몸을 그렇게 하면서 방사선 치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스스펜 제품 들어가서 티그린 레시맥스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상인 사람들도 보면 제품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져가 있는 상태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건 대단하죠. 전 진짜 제품력 대단하다고 봐요, 제가. 저희들 이거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 분석기가 다 이렇게 분석해 주잖아요, 보면요. 자, 그 다음 장.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에요, 이 사람, 그죠? 자, 이거 안 좋았는 건 제가 다 보진 않을게요. 근데 궁금하시죠? 이거 제 거예요, 사장님들. 내가 너무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사장님 거짓말이라고. 자, 먹는 거 좋아해도요. 먹는 만큼 저는요, 유스스펜이란다. 파마닉스 제품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유스킨 제품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먹기 힘들어도요. 파마넥스는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하면요. 100만 원, 200만 원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 먹었는 만큼 내 몸이 다 뭐냐면 증거해요. 근데 제가 튀긴 음식을 아직까지도 못 끊고 있다 보니까 비만증에서 중성지방지수가 아직 높네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벌써 저는 119에 실려갔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피부 콜라겐 지수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콜라겐을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 요실금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주의할 사항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유스스펜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사실은. 라이프팩도 먹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유스스펜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내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나 관상동맥 탄성, 자심주의 유효펌프력, 하여튼 이 심장, 뇌 이쪽이 엉망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집은 거의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거의 하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은 딴 거 말고 그냥 심장마비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이 있는데, 유스스펜 만나서 새로운 심장을 가진 여자예요, 보면요.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많이 주위에 전파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앞에 얘기했는데 이걸 사장님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오늘 앞에 아침에 강의에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비울 수 있어야 되고, 비우고 채우고, 그리고 이 채우는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대장이나 간이나 위, 이제 신장, 우리 몸의 큰 오장육부의 장기들을 디톡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혈관 있잖아요. 혈액하고 혈관을 디톡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을 얘기했는데 중간에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제품들을 다 읊었기 때문에 사장님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사실 4일간의 사장님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사장님들 4일간에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4일간에 사실 양자분석기를 다 100% 이해하고 이것들을 다 습득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4일간의 어떠한 내용들 사장님한테 전달해드린 것들 사장님들 하나하나 자꾸 보면서 양자분석기 책에다가 일단은 사장님 제가 강의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들으면서 기록해보고 그 다음에 기록했는 걸 갖고 읽으면서도 괜찮아요. 읽으면서 남편분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읽으면서 설명해도 이 책을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보면요. 사장님들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저는 처음부터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저는 의료학과를 나왔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속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사장님들 이 부분에서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밖에 가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자신감 생기면 하나도 두려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을 권하실 때는 사장님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르겠거든 유수수변하고 범퍼물로 권해요. 그냥 모르겠거든. 아 모르겠거든 그냥 그래 권해요. 나 이것도 모르겠다. 돈 없다 이러면 그냥 얘기씩 끝나고 그냥 칼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범퍼물로 그냥 권하고 오세요. 그냥. 그게 수치를 올려주고 수치가 바뀌는데 그게 제일 빨라요. 유산균이 베이스에 들어가지만 사실 대장 파트는 식생활만 개선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대장 파트는 이게 위나 대장은 금방금방 좋아지진 않거든요. 유산균을 이게 드시더라도 금방 좋아지진 않더라고 보면. 그만큼 이 대장은 사실 면역을 담당하는데 면역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 파마닉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양자분석기 들고 가면요. 이거 다들 재고 싶어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자신감 갖고 이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지 혼자서 앉아서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게 줌으로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사장님들 짧게 이렇게 또 양자를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4시간에 걸쳐서 하면서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들한테 그만큼 만족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4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사장님 하나하나 본인 것들로 만들고 이것들을 남들한테 나누는 그런 뉴스키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일 동안 사장님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4일 동안 우리 양자분석기의 활용과 현장을 강의해 주신 우리 장윤진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킨 사업은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나누었나가 성경의 지표라고 한 우리 브레크로니 회장님의 그 스피치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양자분석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 사장님들보다 많은 경험치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제가 유즈그룹에서 이런 강의를 요청했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4시간을 하겠다고 오케이 해주신 우리 장윤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서 지금 좋은 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모습에 아마 장윤진 사장님 더 힘이 날 것 같고 본인이 도우는 그 리더로서 그 도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될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너무너무 우리 장윤진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이 강의가 더 빛이 납니다. 우리 사장님들 4회의 강의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즈그룹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 파일 우리 사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지만 우리 강사가 강의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내가 강의한 것을 그들이 응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많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